안녕하세요. CD입니다. 저희랑 지금까지 2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저희가 이번에 준비한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했는데, 벌써 이번 수업이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이 너무 아쉬웠어요. 이번 시간에는 환경은 우리의 터전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우선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고,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찾아보고, 직접 프로젝트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이번에는 학습 목표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목표는 우리 사회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목표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산업화와 근대화를 겪으면서 수많은 기술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데에 사용할 노트북이나 스마트폰도 다 문명 발전의 산물이랍니다. 문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극에 나왔던 조선시대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봐요. 스마트폰도 없어서 유튜브도 못 보고 소식 한번 전하려면 수십 일이나 걸리기도 했답니다. 밤이 되면 세계가 깜깜해져서 잠을 청해야만 했어요. 우리야 이런 문명들이 일상이 되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속에 존재하던 것들이 문명의 발전으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근데 문명의 발전에는 과연 장점만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문명의 그림자 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오른쪽 사진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 사진은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이에요. 댐이 4대강에 설치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수많은 물고기가 죽고 강은 녹색으로 변했답니다. 이처럼 환경의 파괴는 오히려 인간에게 역풍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환경오염으로 인해 가장 대표적인 문제인 지구온난화에 관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할게요. I am the
이번 시간에는 직접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지구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1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이 1도가 올랐어요. 1도가 여러분들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렇지만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1년간 합계 365도가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로 바뀌죠? 지구는 이러한 온난화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 문제를 겪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이런 환경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 뭐 어른들도 잘 못하는 건데 저희가 직접 하려니까 너무 어렵겠죠? 그리고 지구에 있는 환경 문제니까 범위도 너무 넓기도 하고 그래서 추상적이기도 하고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리 지역 내로 좁혀보고자 해요. 우리 동이나 사는 구 혹은 면 정도가 좋겠네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통계 자료를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주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써서 프로젝트를 해결하도록 할 거예요. 다른 프로젝트와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이번 프로젝트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라 굉장히 특별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통계를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에요. 통계를 써서 우리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 설득력도 높일 수 있어요. 아래의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심했던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거리를 걸어보니 녹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10초 동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지역은 물이 깨끗한데?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계 자료를 사용해서 방금 우리 주장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바꿔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PPT에 나오는 BOD란 값을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BOD는 환경오염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이 BOD의 수치가 높을수록 녹조가 심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바꾸면 통계청에 따르면 A 지역의 BOD는 154로 전국 평균의 20% 이상 높기 때문에 녹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바꾸었어요. 확실히 이렇게 바꾸니까 주장의 설득력이 굉장히 올라가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통계 자료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주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만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저희가 예시를 들어드리기는 할 거예요. 통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요. 통계란 집단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양적 기술을 반영하는 숫자예요. 이런 통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의 설득력을 강화할 수 있어요. 아까 BOD와 관련된 근거를 보신 적 있죠? 개인적인 이유로 우리 지역의 물이 깨끗하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들기보다는 BOD라는 값과 통계 통계청에 있는 통계 자료를 사용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와 연결되는 건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아까 그 근거를 보면 통계청에서 정보를 가져온 거니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통계의 근본적인 목적과도 같은 거예요. 어, 우리가 표본이 큰 수많은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려면 굉장히 귀찮기도 하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통계의 자료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보는 우리나 듣는 사람들도 한눈에 보기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번엔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주로 사용할 거예요. 국가통계포털은 국내와 국제, 북한의 주요 통계를 한눈에 모아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를 한 번에 찾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원스톱 통계 서비스를 의미해요.
국가 통계 포털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국내 통계라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국내 통계는 인구, 보건, 소득, 소비, 자산 등 종목별로 찾기 쉽게 이것들을 분류해 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지방지표라는 기능이에요. 이 지방지표는 지역 간 평가와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 간의 비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으로는 쉽게 보는 통계라는 기능이에요. 쉽게 보는 통계라는 기능이 있어서 인터넷 사용 능력이 떨어지는 많은 사람들도 충분히 통계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 과제로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PPT를 만들기 위해선 뭐가 중요할까요? 예쁜 템플릿, 가독성이 좋은 폰트, 바로 정확한 통계 자료입니다. 저는 학교 과제로 인구 통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 통계 포털에서는 단순한 인구수뿐만 아니라 연령별, 지역별 등 세분화된 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찍 사업을 시작한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사업 개업을 위해 동종 업종 현황을 파악하려고 통계청에 문의했습니다. 상담사님을 통해 사업체의 숫자, 매출액, 품목별 시장 규모 등 업종에 관련한 여러 항목의 자료를 국가 통계 포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처음엔 막연했지만 세부적인 자료를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매우 만족했다고 하더라고요. 통계 자료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은 꽤나 다양합니다. 그런데 왜 코시스를 이용하는 게 좋을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올인원. 각 정부 부처와 기관 통계 자료를 일괄 검색할 수 있고 국가 통계 포털을 통하여 모두 다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두었기 때문에 필요한 특정 기업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게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고 자료가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각 기관별, 자료의 특징별로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고 자료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합 통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합 통계는 여러 개의 통계표를 하나의 통계표로 합쳐 새로운 통계표를 생성해 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시스는 물론 사용하기 편한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완했으면 좋은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국가 통계 포털이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이긴 하지만 자료의 종류가 굉장히 광범위해서 통계 명칭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필요 자료의 신속한 확인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구만 검색해봐도 비슷한 이름의 통계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자료가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는 직접 클릭해서 열어봐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시스 길라잡이 안내 내용은 홈페이지 메뉴의 기본적인 이용 방법에 대한 것으로 통계 자료 검색 방법에 대한 안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색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시스 길라잡이 메뉴에 이용률이 높은 통계자료 몇 가지를 예시로 해서 필요 통계 검색 및 접근에 실질적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검색 키워드 찾기 메뉴를 제공하여 해당 자료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 용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사 키워드를 제공하여 자료 선택을 돕고 다른 사용자가 많이 검색한 연관 키워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가 통계 포털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른 통계 자료보다 신빙성이 높고 유의미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자료와 방대한 양으로 원하는 자료가 거의 다 존재하지만 반대로 너무 많기 때문에 자료 검색이 어렵다는 이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료의 검색 방법을 개선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코시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국가 통계 포털 이용자의 사용 입장까지 귀 기울여주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에 새삼 달라진 행정기관의 모습을 느끼게 되었고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가고자 하는 노력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 통계 포털을 사용해보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좋았던 점과 개선 사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국가 통계 포털 사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으로 국가 통계 포털을 검색해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 국가 통계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했으면 두 번째로는 그 국내 통계의 목차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이 지방지표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예요. 이 지방지표에서 지역별 통계라는 기능을 누르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선택해주면 돼요. 세 번째, 자신이 사는 구를 선택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정보가 주로 구 단위까지만 되어 있어서 여기까지 선택을 해줄 거예요. 네 번째,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고 통계자료를 쓰는 거죠. 일단 구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자료가 뜰 거예요. 우리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 테마 쪽으로 들어가서 그쪽에 있는 자료를 찾을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이 지방지표의 시각화 부분에 접속을 할 거예요. 이 부분에 접속을 하면 조금 더 시각화된 자료를 볼 수 있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기도 굉장히 편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여섯 번째로 시각화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6번에 있는 이미지처럼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 테마를 누르고 다른 지역 혹은 전국 단위와 환경 테마의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통계 자료를 이용해서 이를 근거로 우리 지역의 환경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자 해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볼 거예요. 해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해요. 그냥 편하게 개선하는 방안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프로젝트는 크게 문제 분석과 문제 해결 두 가지 과정을 거칠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두 단계만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너네가 해 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뼈대를 가르쳐 드리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해결해 보았던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주로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SGIS라는 통계 사이트를 부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답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로 비교가 편리한 사이트라서 비교를 할 때에만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SGIS를 검색하면 그림처럼 2번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뜰 거예요. 그 중에 통계 주제도에 환경과 안전 테마에 들어가면 환경과 안전과 관련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는 SGIS와 네이버 지도를 활용해서 빈 부지를 확인했어요. 저희는 환경보호시설을 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환경보호에 관한 추상적인 이야기만 하면 저희의 문제 해결 방식은 탁상행정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인 시설을 설립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프로젝트가 더 깔끔하고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으로는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서 시설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어떤 시설을 만들고자 했는데 우리 지역에 시설이 엄청 많다. 그러면 저희가 프로젝트를 해결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 시설이 이미 많은지 아니면 적거나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없거나 굉장히 부족한 시설을 짓는 계획을 세울 거예요. 마지막은 예산안을 세우는 거예요. 저희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예산안을 세웠어요. 엑셀은 숫자를 회계로 처리하는 기능이 있고 함수가 다양한데 이런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하는 등 많은 것들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작업을 할 땐 엑셀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는 엑셀을 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PPT나 한글에서 표를 만들고 더하기를 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 기능을 사용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얼만큼 들지를 세어보고 이를 표나 그래프로 한눈에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우선 저희는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멘토들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저희들은 노원구의 문제 상황을 먼저 파악했어요. 국가통계포털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노원구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75ppm이었어요. 이것은 전국에 비해 15ppm이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방안을 설계했어요. 국가통계포털에서 자료를 찾은 결과 노원구에 존재하는 화력발전소는 단 한 개예요. 하지만 재활용 시설은 더 심각하게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용 시설을 개발해서 화력발전소의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지 선정을 했어요. SGIS와 네이버 지도를 찾아본 결과 저기 오른쪽 그림에 있는 파란 테두리 부분이 아무런 용도 없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의 부지를 사용해 보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 방안으로 넘어갔을 때 문제점이 발생해요. 첫 번째, 저희가 만들 재활용 시설은 혐오 시설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많은 반대가 예상될 거였어요. 그러므로 주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하에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예산안을 세웠는데 기존에 있는 부지를 평평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폐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철거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할 때 드는 인건비를 계산해 봤어요. 작업자를 고용하기도 해야 될 거고 건설 및 환경 관련 공무원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공사 관련된 인건비를 측정했어요. 그 다음에는 토목공사와 건물을 올릴 때 필요한 공사 등의 비용을 측정해서 공사비를 마련했어요. 마지막으로는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공사비, 그리고 공공시설 관련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공무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급할 월급 등을 고려해서 측정했어요. 저희는 건물 공사의 특성상 날씨와 건물 공사의 완성도에 의해서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특징으로 삼았고 예산의 합계는 총 207만 1천원, 즉 27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요.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도 난잡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은 보기가 싫죠? 그래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보기 깔끔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자료의 모든 내용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자료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면 읽기가 굉장히 싫겠죠? 그러면 가독성과 집중성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세 번째, 바쁜 현대인들이 관련된 정보를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어요. 현대인들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만들면 빠르게 정보를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자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포토샵을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 수도 있지만 포토샵을 그럼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겠죠?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PPT를 사용할 거예요. 어떤 것을 표시하는 내용은 도형 삽입으로 직사각형 상자를 만들어주면 되고 주요 내용은 도형에 색칠을 하면서 강조를 해서 한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고등학교 때 소논문 작성을 하면서 만들었던 포스터예요. 저기 정재현 학생은 여기 팀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 물론 비율이 약간 달라서 일부 깨지긴 했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딱 한눈에 들어오고 깔끔하게 보이죠? 이게 25장이나 되는 논문을 한 페이지로 요약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로 포스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최종 제출본인 포스터를 저희 동아리에서 만든 교육 기부 카페, 온라인 교육 기부 카페 CD 동아리
라는 이름의 카페에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3번에 걸친 저희의 수업을 다 들어주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긴 한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게 정말 뿌듯했어요.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